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새끼 두꺼비들이 죽은 채 아예 녹아가고 있었다. 죽은 두꺼비 위로 다른 녀석들이 올라와 있지만 역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살기 위해 몸부림쳐보지만 결국 녀석들은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꺼비들은 물 밖에서 이대로 죽어버리는 걸까? 200만 마리의 새끼들은 물에서 나와 제대로 뛰어보기도 전에 생명의 끈을 놓치고 말았다. 상황이 악화되자 시민단체와 각 해당 기관에서 긴급하게 조사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두꺼비들의 멸종을 불러올 수 있다는 항아리 곰팡이균을 검사했다. 그리고 혹시 망월지로 독성 물질이 유입된 건 아닌지 함께 검사했다. 우려했던 항아리 곰팡이균도 중금속과 살충제도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학계와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두꺼비 보존 대책 협의회. 몇 차례에 걸쳐 심각한 논의가 이어졌다. 난항이 거듭된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가 하나둘 모이고 몇 가지 의심되는 요인들이 보고됐다. 먼저 수질에 관심이 모였다. 올봄 오폐수 유입을 차단한 이후 저수지의 부영향화를 일으키는 질소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인과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망월지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질소와 인 같은 부영양화 물질을 먹고 자라는 남조류와 녹조류 같은 조류의 번식도 확인됐다. 조류의 양을 측정하는 클로로필 A 수치가 올챙이가 수중에서 생활하던 5월 초순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폐사 이후 최종적으로 발견된 조류는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로 맹독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진 망월지 어류 조사에서는 두 종류의 외래종 물고기와 외래 수중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미국에서 지목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곰팡이를 퍼뜨려 양서류 생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또 저수지 밑바닥에서 서식하는 저생 생물도 이상 서식 상태를 보였다. 망월지 상류의 깨끗한 저수지에선 다양한 종류의 저생 생물들을 볼 수 있는데 비해 이곳에선 고작 민물새우 한 종류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그만큼 수중 환경이 좋지 않은 저수지에서 두꺼비 올챙이가 성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밖 사정도 그리 좋지 않았다. 한여름을 방불케 한 5월의 날씨. 5월 21일부터 시작해 30도씨를 넘는 날씨가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 물 밖으로 나온 새끼 두꺼비들은 고온과 자외선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다. 이 역시 미국에서 살펴본 집단 폐사의 요인 중 하나다. 망월지 역학조사 결과 의심 요인으로 꼽히는 부분들. 결국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견됐던 원인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지난해 부분 집단 폐사에서 올해 두꺼비들의 떼죽음 사태까지 망월지의 두꺼비들은 이대로 죽게 되는 걸까? 해외 사례를 볼 때 두꺼비의 생장과 생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아주 많은 데 비해 아쉽게도 국내에는 두꺼비 연구 자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정되는 위험 요인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를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어미 두꺼비들은 내년에 다시 망월지로 찾아와 수백만 개의 알을 낳고 갈 것이다. 하지만 집단 폐사의 원인과 대책을 찾지 못하면 올해 같은 집단 폐사는 해마다 반복될 것이다.
이는 곧 수년 내 이 일대 두꺼비들의 멸종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태계에 일대 파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삼중사중의 고통을 겪으며